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통과됐으면 참 좋겠는데 정치인이 거짓말 안 하면 안 되는데 특정정당 거론해도 되나요? 참 부끄럽네요. 이게 빨리 프로그램을 폐지시켜야 되겠네요. 설명하면 돼요 이제? 이번에 21대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예정인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 20대 국회를 앞두고 선거에서 아마도 당시 이제 저 여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 거의 모든 의석을 가져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주로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당이 아마 싹쓸이 할 것 같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해보라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도망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비겁해지는 느낌? 또 이런 상황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도망가면 왠지 비겁한 것 같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지만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서게 된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거지갑이라는 제 별명 때문에 제가 가난하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인데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도 변호사였고 제 짝꿍도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진 않겠죠. 근데 그 별명의 취지는 가난하다고 해서 붙인 게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모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마치 거지같이 보인다. 그래서 거지갑이라고 불렀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지, 의미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별명이에요. 근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 가난하진 않아요. 우선은 제 이 배지들은 제가 직접 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달아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떼기가 죄송해서 그냥 달고 다닙니다. 그럼 너는 매일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배지를 빼서 새 옷에다가 꼽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정답은 저는 옷을 잘 갈아입지 않는답니다. 한 달이나 두 달 입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맨 아래에 있는 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기리는 나비 배지고요. 그 위에가 제주 4.3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가 세월호예요. 세월호가 왜 나비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월호 가족분들 중에는 이렇게 실로 매듭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직접 나비 모양을 만드셔서 나눠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나비 있고 요거는 세월호고 요거는 여수 순천. 여수 순천하고 제주 4.3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동백꽃 모양이거든요. 근데 여수는 나뭇잎이 같이 있고 제주는 그냥 꽃만 있어요. 일단 그 비망록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망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구속돼 있는 상태의 피의자, 피고인을 정말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제 검사는 불러서 조진다. 막 부르는 거예요, 계속. 힘들잖아요. 조사 계속 받고 이러면 누가 편하겠습니까? 그랬다는 표현이 좀 하나 나오고요. 회유나 협박을 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추가적인 혐의로 기소할 듯이. 협조를 하면은 기소를 안 할 듯이 회유와 협박을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굉장히 큰일인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밝혀지고 시정이 되면은 사법부나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겠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의혹이 나왔는데 그냥 지나가면은 국민분들은 납득을 못 하시니까 신뢰도는 떨어지겠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언론도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있든 없든 저희는 검찰 개혁을 할 거예요. 뭐 이 사건이 있으니까 검찰 개혁하고 없으면 검찰 개혁 안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있든 없든 검찰 개혁은 해야죠. 딱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 같은 욕심쟁이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주문이신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진상규명이 좀 더디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기구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진상규명 작업은 하는데 법안을 제가 발의했을 때하고 최종적으로 통과됐을 때하고 차이가 컸어요. 패트를 지정한 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해도 저희 당만으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다른 당이 원하는 만큼 이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 줬어야 됐거든요. 구속 배분 비율의 한계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굉장히 약화된 상태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21대 때는 바로잡을 만한 여력이 되니까 그걸 좀 바로 잡아서 진상규명에 좀 더 힘을 쏟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국민분들이 정치에 관여하시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시거나 하는 그 제도, 통로, 수단 이런 게 많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실 수도 없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실 수도 없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뽑을 수는 있지만 소환해서 파면할 수도 없죠. 별로 없어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정도의 권한 말고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을 해서 국민이 좀 더 주인답게 대우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좀 구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1대 때는 비겁하게 피하지 않겠다. 세월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이 재호 어머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겁하게 피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이제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얘기했는데 뭐 나름 20대 때 잘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용기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정치는 그냥 공기 같은 거예요. 공기. 사람만큼 태어난 후에 성인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동물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존이 가능했던 건 무리, 집단을 이루고 산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단 내부에서 룰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마치 공기를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룰을 만들고 변경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그런 룰을 만들고 변경하는 게 바로 정치예요.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 특징에 기반한 필수적인 것이자 우리에게는 마치 공기 같은 존재.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는 호흡을 안 하고 살겠다고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공기와 같다. 지금까지 하신 질문 중에 어디가 재미 포인트예요? 배에서 소리 나는 게 재밌는 포인트예요.